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5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약재를, 살균제를 비 오기 전에 치는지, 후에 치는지, 또 비가 왔을 때 치료제를 쳐야 되는지, 예방제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 달라 그래서, 오늘 찍어 봤습니다. 일단은 약재는 보면은 살균제하고 살충제, 또 살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제는 보호 살균제가 있고 직접 살균제가 있어요. 보호 살균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방제라고도 얘기하고, 또 치료제 가지고 직접 살균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보호 살균제는 뭐냐? 보호 살균제는 이 지금 사과나무 잎에 앞으로 균들이 침범할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약을 이렇게 치워 놓는 게 예방제입니다. 비가 온다 하면 포자들이 비산합니다. 그러니까 병균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약을 먼저 쳐 놓는 겁니다. 그것이 예방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제는 이미 이파리 속으로 균들이 침범했어요. 병균들이 침범해 있는 상태를 그걸 병균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치료제를 치는 겁니다. 치료제는 뭡니까? 약이 병균이 이파리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약도 따라 들어가갖고 죽여야 되겠죠. 그게 치료제고, 예방제는 이파리 위에 그냥 묻어서 오지 못하게, 오면 너희들 다초점 적용, 작용 저해로 죽게 하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마비가 되든 숨을 못 쉬든 호흡 곤란하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방제는 작용 기작이 카입니다. 근데 작용 기작이 카인 약제들은 많죠. 근데 거의 가루약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제를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석회보로도액 있어요. 석회보로도액 412. 412는 4는 황산구리입니다. 구리. 12는 12g을 얘기하는 그람. 석회, 생석회를 얘기하는 거. 4는 4g. 이렇게 412 1인 명칭이 석회보로도액 412는 그렇게 해서 명칭이 만들어졌고, 갈색문의병이라든가 탄저병, 또 화상병. 이 화상병과 갈색문의병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석회보로도액입니다. 보로도액. 그 다음에 석회 유황합적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카입니다. 카. 석회가 들어가면 전부 다 알카리성이라고 어제 얘기 설명드렸고, 요 석회 유황합제는 깍지벌레가 하고 균류들이 발화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석회 유황합제예요. 그래서 석회 유황합제. 그 다음에 갈반병에 다이세넴, 델란, 안트라콜. 안트라콜은 생육 초기에, 후기가 아니고 생육 초기에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저병에 좀 좋은 다코닌이라든가 캡탄, 포르렘 요런 등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작용기작이 카예요. 카. 작용기작인 카인 약제들은 거의 다 수화제예요. 여기 카죠. 카. 여기 보면 살균제 카. 여기 보면 이 작용기작이라고 해요. 다초점 적용, 작용 저해. 요 약제, 요거로 거의 다 수화제예요. 그래, 요 가격들이 한 8,000원, 9,000원, 요렇게 합니다. 여기 하나에. 그래, 요렇게 들어있는 색깔은 요렇게 분홍색이에요. 전착제와 혼용하게 되면은 약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란이 또 작용기작이 카인데, 델란은, 전착제를, 침투성, 전착제라든가, 아니면 고착성 있는 전착제, 이런 걸 혼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가급적 델란은 그냥 그대로 살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것은 예방제예요. 그냥 비가 오기 전에 치는 약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세인 45라든가 캡탄이라든가 포리람이라든가 다코닐이라든가 안트라콜이라든가 이런 약제들은 전부 다 비가 오기 전에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혹간 비가 온 후에도 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마음이 찜찜하다 이거죠. 그래 뭐 그래서 쓸 때는 예방제를 한 번 더 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약이 아니고 똑같은 약은 약이 아니고 조금 다른 계통의 약을 작용기적인 카인 약제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가원주가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침투성과 침투 이행성 약제가 있어요. 침투성이라는 것은 나무 잎에 보면 이제 숨구멍까지 나무 잎을 보면 위에 이제 뭐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 왁스층이라 그러는데 그 안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있는 것은 기공이란다. 기공 옆에는 이제 공병세포가 있는데 그 기공으로 숨을 쉬어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주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약제라고 침투성이라고 그래요. 침투성 약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침투 이행성 약제는 잎사귀 안에서 움직여요. A 지점에서 가서 B 지점으로 가면서 병균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이제 침투 이행성입니다. 이행한다. 침투해서 이행하는 것이 침투 이행성 약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침투성 약제는 작용 기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침투성 약제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다투로 되어 있어요. 다투. 그 다음에 또 다쓰리. 여기 다쓰리잖아요. 다쓰리. 우리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제 무슨 약제다, 이 약이 어떤 약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다쓰리와 다투는 기공까지 약제가 들어간다는 게 침투성 약제다는 게 침투성 약제들은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투 이행성 약제는 그러니까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서 약이 움직여진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병균이 있는 것을 이제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사완, 여기서 사완 살림꾼인데 사완 침투 이행성 약제예요. 이런 약제를 우리가 알면은 비가 왔을 때 약을 칠 때 이거 사완을 치든지 이건 다쓰리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을 선택했을 때 이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건 뭐 이렇게 써야 되겠다. 지금 분명히 장기간 비가 왔으니까 이건 사를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제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쓰리는 QOI계라 그래. QO 무슨 뭐 QI계, SDHI계 아니면 EBI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QOI계가 있고 그 다음에 SDHI계가 있고 그 다음에 EBI계가 있어요. 다쓰리니까 요건 QOI계 스투린 빌루린계라 그래요. 이 약제는 뭐냐면 호흡 과정에 전달 저해를 시켜서 죽이는 약이래요. 요 약은 요거는 뭐 헤비치라든가 프린트, 가브리오, 아미스타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 아미스타는 특히 알아줄 것은 그 썸머킹이라든가 아리수, 갈라, NB, 그 다음에 서광, 아우리, 구호 이런 품종은 심한 약해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 치면 안 된다는 게, 치지 말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생종도 그냥 저거 아미스타를 안 쳐요. 혹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한 품종들은 완전히 완전 폐농할 정도로 과일이 아직 망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불러줬던 이런 뭐 아리수라든가 뭐 서광, 뭐 아우리 이런 것은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MB 뭐 이런 거, 요 약제, 그러니까 아미스타 약제를 살포하지 말라는 거, 여기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투가 있어요. 다투. 요건 다쓰리고, 여기 다투는 이제 SDHI계라 그래요. 요것도 이제 침투성 약제입니다. 요 침투성 약제는 이제 갈색무늬병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이런 약제들은 침투성 약제들은 1년에 무조건 1회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면 돼. 한 번 쓴다. 굳이 2번 쓰려면 이제 예방제와 같이 혼용해서 한 번 더 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다 한 번으로 이제 끝나요. 요 약제는 작용 기작이 다 투래요. 다 이래요. 다 이. 요건 이제 약제가 미래빛. 요 미래빛이죠. 비게넨, 골든 타입. 요런 약제들인데, 이런 약제들은 호흡을 이제 잘 못하게 해갖고 균을 죽이는 거예요. 호흡. 그런데 요런 약제가 저항성 발달을 이용한다. 영 1회 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약재, 다투, 요런 약재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팀2 이행성 약재라고 해서 EBI가 그래요. EBI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외우기 쉬워요. 저기 사환입니다. 사환이 또 이게 중요해요. 사환은 뭐냐면 여기 사하고 1을 쓰겠죠. 요거는 이제 세포막 합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냥 세포들끼리 균도 세포막이 있어서 이게 서로 이제 합성하고 뭐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을 죽이는 약재예요. 이건 침투 이행성 약재입니다.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병균을 이제 죽이는 약재가 사환 약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파리 속으로 너무 약재들이 많이 자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항성이 발달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살림꾼 실바코, 시스템, 프루겐, 뭐 아테미, 트라후민, 이런 약재들이 전부 다 사환. 그래서 이거는 전부 요 약재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갈색무늬 방제는 생육 초기, 살림꾼이 뭐 5월달에 한 번 들었잖아요. 우리 방제력이 보면 딱 한 번만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견무늬 썩은 병에는 좋은데 갈색무늬병에 예를 들어서 5월 이후에는 효과가 별로 없고 또 8월 이후에 쓰게 되면은 역효과가 나요. 다시 말해서 병든 잎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는 병든 잎이라도 어떻게 붙어 있어야만이 광합성 작용을 좀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5월 이전에만 쓰고 이후부터는 갈색무늬병이 약간 병이 와 있는 가온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잎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그 특이사항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몇 월에서 쓰면 안 되고 몇 월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자기작이 사인데 이 사 약재는 8월 이후에 쓰면은 도리어 잎이 떨어진다 이것이 그러니까 효과는 견무늬 썩은 병에는 이제 좋은데 효과가 있는데 제일 좋다고 보는데 뭐 갈반병이 있는 데서는 잎이 떨어지니까 뭐 좋아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후반기는 8월 이후에는 이 약재를 그냥 안 쓰고 그냥 그 예방제를 가지고 해도 예방제도 잘 사용을 잘 하게 되면은 그때 예방제는 이제 전착제를 포함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뭐 전착제 넣어서 약 잘 하면은 잘 쓰게 되면은 이런 침투성 약재를 쓰지 않아도 크게 병이 안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주 쓰면 돼요. 자주. 이런 약은 자주 쓰면 안 되고 침투성이나 침투 이행성 약재를 자주 쓰면은 자주 쓰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약의 혼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뭐 QI계나 SD, HI계라든가 EBI계 이런 약재들하고 작용기작인 카인 약재, 이런 약재하고 여기 카잖아요. 카하고 뭐 이렇게 다3 혼용이 돼요. 그래서 또 혼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나온 약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카 플러스 다3라고 하죠. 카 플러스 다3. 아까 저거 약하고 다3.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하고 메카니. 그래서 탄저병 약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약재들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가격이 조금 높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합해서 만드는 약재들은 이제 하반기에 써요. 하반기. 상반기에는 단제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합해서 만든 약재들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질 때 이 살균제를 이제 약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비가 오기 전에 예방제 치는 것은 뭐 약재를 이제 약 성분을 이제 식물체에다 뿌리게 되면 이제 뭐 잎이라든가 열매, 줄기 이런 데 다 부착하게 되죠. 부착하게 돼서 그렇게 부착돼 있다가 비가 오면 나중에 많이 오고 하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성 발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기작용 예방제는 이제 자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약재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센 45, 그 다음에 안트라콜, 델란, 다코닐, 프로사이드 뭐 이런 약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때 한 6시간 정도 약재를 이제 살펴야 했는데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말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한 25mm 정도, 요 정도 오면은 약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5mm 이상 오면서 뭐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뭐 비가 오고 막 그 뭐 약간 뿌리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하면은 비가 한 25mm 이상 왔다. 그러면 병균이 감염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침범했다. 과일이든 잎이든 침범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침투성 약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2라든가 다3, 요 약제를 쓰면 돼요. 근데 요것만 써도 되고, 뭐 예방제를 또 포함해서, 그다 포함해도 써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마 시기니까 뭐 25mm 이상 오고 100mm 내, 100mm. 굉장히 양이 많죠. 10cm 오면 이거 많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올 정도면 한 2, 3일 비가 온다고 봐야 돼요. 그 2, 3일 정도 비가 오면서 한 100mm 정도 왔다. 100mm 정도, 뭐 80mm, 90mm 등 같은 이 정도 왔다. 이러면 보호제하고 치료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제하고 치료제는 다2하고 다3 중에 하나를 기공까지 들어가는 약제래요. 그래, 그 약을 혼합해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혼합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두 개, 카하고 다3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약제를 쓰든지 비가 이렇게 한 100mm 정도 2, 3일 동안 왔다 하면은 그런 약제를 사 쓰시든지 아니면 혼합해서 쓰시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정도만 와도 약제를 이 정도만 오면 비가 만약에 거의 감염이 됐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제를 바로 비가 끝나자마자 바로 약제를 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시 있어요. 폭우시. 굉장히 비가 많이 계속 막 100mm 이상씩 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시스템이랑 프루겐, 아테미, 트라후민 이런 약제. 다시 말해서 치료제. 아까 그 다2나 다3는 치료 및 예방제예요. 이미 기공까지 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균들이 기공으로 들어오다 거기서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예방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꼭 살림꾼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시스템, 프루겐, 아테미, 트라후민 이러한 약제들인데, 이런 약제들은 이제 잎에 들어가서 병용균이 이미 침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100mm 이상 오면 그 병이 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가 올 때 만약에 6시간 정도 안 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중간 약제는 그냥 뭐든지 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끝나고 나오면은 사실 약치라고 해도 땅이 완전 져서 굴쑥굴쑥 해가지고 약치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때 침투 이행성 약제 완전히 100mm 이상 왔다. 그러면은 이건 이 침투 이행성 약제를 여기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프루겐도 있고 아테미도 있고 트라후민도 있는데, 이 약제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판단하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방제를 하시면은 그나마 좀 치료가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게을리해서는 방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요 일단 하게 되면은 9월 달까지는 한 일이 있더라도 방제는 소홀히 하면은 병이 온다.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파리에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다당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색깔도 여러 가지 과일 크게도 하는 거고 싹 그 잎에서 하는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그 잎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잎이 좋지 않으면 과일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2024년들도 우리 사과를 키우는 분들 맛있게 좀 해서 국외에서 들어오는 사과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